옆 침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의 작은 신음소리였습니다. 아, 제 귀가 쫑긋해졌어요. 그 소리에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나만 봐. 하지만 옆에서 들리는 신음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됐어요.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흥분하여 제 잠옷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2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얘긴데요.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어서 용기를 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의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보, 나 구조조정 대상이래. 남편 민호는 30살에 입사해서 30년을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과장까지 올라갔지만 임원은 못 됐죠. 63이라는 나이 회사는 이제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천장만 바라봤어요. 저녁 식사도 거르고 그냥 앉아만 있더군요. 제가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턱을 괜 채 눈만 멀뚱히 뜨고 있었죠. 30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게 느껴졌어요. 예순을 넘긴 남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평소엔 꼿꼿하던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끊겼죠. 아침에 일어나면 민호는 이미 나가고 없었고 저녁엔 지쳐서 돌아와 바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미 우리 부부 사이는 오래전부터 식어 있었어요. 스킨십은커녕 손도 잡지 않은 지 몇 년이 됐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죠. 그저 한 집에 사는 남처럼 의무감으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침대도 따로 쓴 지 오래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친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나 좀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아. 오늘 시간 돼? 수진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라 뭔가 큰일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평소 밝은 통과는 달리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입술도 바짝 마른 게 며칠 제대로 못 잤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수진이 한숨을 푹 내쉬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우리 남편도 구조조정 대상이야. 태준이랑 민호 씨가 같은 팀이잖아. 둘 다 명단에 올랐대.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 민호와 수진의 남편 태준은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그것도 같은 팀에서 일했죠. 둘 다 퇴직 위기라니. 그럼 우리 둘 다. 응, 우리 둘 다 끝이야. 퇴직금 받으면 뭐하고 살지. 애들 결혼시키느라 빚도 있는데.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남편이랑 섹스 언제 마지막으로 해봤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소리야? 아니, 궁금해서. 우리 부부도 완전 끝났거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 같아. 그냥 남매야.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와 저는 이미 몇 년째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침대를 따로 쓴 지도 2년은 넘었으니까요. 우리도 비슷해. 제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수진이 테이블 위로 몸을 더 기울이며
목소리를 한층 낮췄습니다.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있잖아, 지연아. 나 최근에 이상한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우리 나이 또래 부부들이 하는 특별한 모임 있대. 수진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도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죠. 무슨 모임? 다른 부부랑 같이 같은 공간에서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거래. 순간 제가 듣고 있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제 손이 떨렸어요.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딸그락 소리를 냈죠.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놀라지 마. 서로 바꾸는 건 아니야. 각자 자기 배우자하고만 하는 거지. 단지 같은 방에서 네 명이 함께 있는 거야. 옆을 의식하면서 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해는 됐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왜 그런 걸 하는데? 수진이 테이블에 팔을 개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자극이 필요하잖아, 지연아. 우리 이대로 늙어 죽을 거야? 아무 느낌도 없이? 남편은 퇴직하고 우린 그냥 늙어가기만 하고. 이게 끝이야? 수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손까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미친 짓 해보고 싶지 않아? 착하게만 살다 끝나는 거 억울하지 않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억눌렸던 욕구였을까요?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너무.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부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거절하지는 못했어요.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 바로 안 된다고 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남편들 지금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잖아. 퇴직 앞두고 자존감도 바닥이고 이런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어. 다시 남자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수진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나 생각 좀 해볼게.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네 명이 함께, 각자 배우자와만. 그게 대체 어떤 느낌일까?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호는 역시나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켜져 있을 뿐이었죠. 턱을 갠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여보, 저녁 먹었어? 응. 대답은 했지만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어요. 대화라고 할 것도 없었죠.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제안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미친 생각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끌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생각해봤어? 우리 남편이 태준이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의외로 관심 있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뭐, 태준 씨가? 응. 처음엔 놀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대. 민호 씨한테도 얘기해봐.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해야 하나? 거절당하면 어쩌지? 아니, 혹시라도 동의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하지?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가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만. 우리 좀 이상한 얘기 하나 해도 돼? 민호가 문손잡이를 잡은 채로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뭔데? 침대에 앉아서 얘기하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의 제안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다른 부부와 같은 공간에서 각자 배우자와만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 모든 걸 다 설명했어요.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그저 저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죠.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수진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우리 이대로 사는 게 맞나 싶더라고.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남처럼 됐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민호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태준 씨 부부와 그걸 하자는 거야? 응. 태준 씨도 관심 있대. 각자 배우자하고만 하는 거지? 서로 바꾸는 건 아니고? 그래.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거래. 민호가 침대 끝에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요즘 우리 관계 때문에 답답했어. 퇴직 문제도 그렇고 당신이랑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이대로 늙어가는 게 두렵더라고. 민호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보가 원한다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 관계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그때 우리 부부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미친 짓이었는지도 몰라요. 일주일 후 토요일, 우리는 용인에 있는 수진 부부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호도 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핸들을 잡은 민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여보, 우리 그냥 돌아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앞을 봤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가보자.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인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양옆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저 멀리 수진의 별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층짜리 하얀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민호도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죠. 현관에서 수진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었지만 눈빛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어서 와, 지연아. 민호 씨도 안녕하세요. 태준이는 위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그녀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소파에는 푹신한 쿠션들이 놓여 있었어요. 수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앉아서 좀 쉬어. 멀리서 왔잖아. 우리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얼마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씨가 내려왔어요. 평소 회사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편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어요. 오셨어요, 민호 씨. 태준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긴장한 게 분명했죠. 악수를 하려던 손이 어색하게 허공에 머물다가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지연 씨도 안녕하세요. 태준 씨가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네 명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 얘기, 자녀 얘기로 떠들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모두 입을 다물고 찻잔만 들여다봤죠. 수진이 시계를 힐끗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내가 저녁 준비할게. 같이 도와줄래, 지연아? 부엌에서 수진이 속삭였어요. 긴장돼 죽겠어. 너는? 나도. 손이 계속 떨려. 괜찮을 거야. 우리가 정한 거잖아.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다들 젓가락만 움직일 뿐이었어요. 민호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내려놓았고 태준 씨도 반찬만 이리저리 옮기고 있었죠. 식사 후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작할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불편하면 그냥 얘기하고 놀다 가도 되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민호가 제 손을 꽉 잡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부부도 각오하고 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정말 시작하는 거구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방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은은한 간접 조명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커튼이 살짝 열려 있어서 달빛도 새어 들어왔습니다. 우리 먼저 샤워하고 올게. 너희도 준비해. 수진이 태준 씨와 함께 욕실로 들어가자 민호와 저만 남았습니다. 민호가 침대 끝에 앉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서로의 손을 잡았지만 둘 다 떨리고 있었죠. 모르겠어.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두려운 거였죠. 아니야. 우리 해보자. 변화가 필요하다며.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부부가 샤워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니 더 현실감이 느껴졌어요. 얼마 후 수진 부부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이었어요. 수진이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게 보였죠. 립스틱도 새로 바른 것 같았어요. 너희 차례야. 제가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색해서 각자 따로 씻었어요.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서서 거울을 봤어요. 62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죠. 처진 가슴, 늘어진 배, 굵어진 허벅지.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 나이에?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설렘 같은 게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손바닥으로 뺨을 톡톡 쳤습니다. 뜨거웠어요. 샤워를 마치고 준비해온 얇은 잠옷을 입었습니다. 하늘색 실크 재질이었어요. 거울을 다시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밖으로 나오니 민호도 다른 욕실에서 샤워를 마친 상태였어요. 티셔츠에 편한 바지 차림이었죠. 머리가 젖어서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자, 그럼. 수진이 한쪽 침대로 가서 앉았습니다. 태준 씨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부부는 반대편 침대에 앉았습니다. 4명이 각자의 침대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시작하지 못했죠.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다들 들을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났습니다. 잠옷이 등에 달라붙는 게 느껴졌어요. 수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태준 씨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태준 씨도 수진을 끌어안았죠. 두 사람의 실루엣이 은은한 조명 아래 겹쳐졌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여보, 응, 우리 시작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민호가 저를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체온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목으로 내려왔죠. 평소 같으면 느끼지 못했을 떨림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옆 침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의 작은 신음소리였습니다. 아, 제 귀가 쫑긋해졌어요. 그 소리에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민호가 제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나만 봐. 하지만 옆에서 들리는 신음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됐어요.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민호가 제 잠옷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의 티셔츠에 손을 댔죠. 면 재질이 땀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태준 씨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그 소리에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고 있다는 게 피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의 손길이 평소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제 허리를 감싸는 힘이 더 강했어요. 그도 옆을 의식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여보, 이상해. 평소랑 다른 것 같아. 제가 속삭이자 민호가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의 숨이 뜨겁게 제 귀를 스쳤어요. 나도 옆에 누가 있으니까 더 떨려. 수진의 신음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새어나온 것 같았어요. 제 호흡도 빨라졌어요. 민호의 숨소리도 거칠어졌죠.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양쪽에서 들렸습니다. 우리 침대와 옆 침대, 두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마치 듀엣처럼 어우러졌습니다. 여보, 제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그가 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어요. 그의 체온이 뜨겁게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소리, 우리의 소리, 모든 게 뒤섞였어요. 창밖의 달빛, 은은한 조명, 네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수진이 조금 큰 소리를 냈습니다. 참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몸도 떨렸어요. 민호도 저를 더 세게 안았죠. 여보, 나 이상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제 입술을 막았어요. 깊은 키스였습니다. 옆 침대의 움직임도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태준 씨의 거친 숨소리, 수진의 억눌린 신음, 모든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의 손길이 더 대담해졌고 저도 평소에는 하지 않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같은 공간에 네 명이 있다는 것. 서로 다른 침대에서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하면서도 옆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강렬할 줄 몰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어요. 여보, 민호도 숨을 몰아쉬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평소엔 그냥 여보라고만 불렀는데 그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 후 모든 게 잠잠해졌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쁜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천천히 호흡이 안정되어 갔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몸, 젖은 잠옷, 흐트러진 침대 시트,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진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진짜 미쳤다. 태준 씨도 피식 웃었어요. 민호도 따라 웃었고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터져나온 웃음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 수진의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방금 금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별장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네 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너무나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어젯밤에 뜨거웠던 시간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다들 커피만 마시며 서로 눈치만 봤죠. 잔을 들고 내리는 소리, 누군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솔직히 어땠어요? 수진이 피식 웃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내가 먼저 말해봐. 나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아니, 솔직히 좋았어. 고백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가락으로 커피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너무 긴장했는데 나중엔 그게 오히려 자극이 되더라고요. 민호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이상하게 더 흥분됐어요. 수진이 테이블에 팔을 괴고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럼 우리 이거 계속할 거야?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낼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각자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리거나 바닥을 쳐다보거나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죠. 민호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때? 나는 다시 하고 싶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가 수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진이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규칙을 정하자. 이런 건 분명한 규칙이 있어야 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고 펜을 들었죠. 첫 번째 규칙. 절대로 배우자를 바꾸지 않는다. 수진이 또박또박 말하자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동의했습니다. 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강조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해. 우린 각자 자기 배우자하고만 하는 거야. 절대로 서로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해. 태준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건 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냥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뿐이죠. 수진이 종이에 첫 번째 규칙을 적었습니다. 또박또박 큰 글씨로요. 두 번째 규칙. 이 일은 우리 4명만의 비밀이다. 제가 말했어요. 자녀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펜으로 밑줄까지 그었어요. 세 번째 규칙. 누구라도 불편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태준 씨가 덧붙였어요. 강요나 압박은 절대 안 돼요. 누군가 힘들면 언제든 멈출 수 있어야 해요. 모두 동의했습니다. 수진이 종이를 들어보였어요. 3가지 규칙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이 3가지 규칙 모두 동의하지? 동의해. 4명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마치 서약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음 만남은 한 달 후 같은 날 여기서. 어때? 수진의 제안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가락으로 달력을 세어보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손잡고 가자. 언제부터 이렇게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손을 맞잡으니 뭉클했습니다. 여보, 우리 변한 것 같아. 어제 이후로 뭔가 달라진 느낌이야.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나도 그래. 당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라는 걸 다시 느꼈어. 오랜만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평소보다 아름답게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민호는 평소와 달랐어요. 짐을 들어주고 저녁을 같이 준비하고 식사 후엔 설거지도 도와줬죠. 예전엔 소파에 앉아 TV만 보던 사람이었는데, 여보, 뭐 도와줄 거 없어? 아니, 괜찮아. 근데 고마워.
그리고 밤에는 민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오늘 밤 우리 둘이서도 해볼까? 민호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를 제안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좋아.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서로를 느꼈습니다. 별장에서처럼 격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서로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민호의 손길이 예전보다 부드러웠고 저도 예전보다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아침마다 제게 키스를 하고 출근했어요. 퇴직 준비 중이었지만 표정이 밝아졌죠. 어깨도 펴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게 됐고 옷도 좀 더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수진과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나 문자가 왔어요. 지연아, 우리 부부 요즘 완전 신혼 같아. 태준이가 매일 안아줘. 우리도. 민호가 완전 달라졌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만남까지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기다려져.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날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어요. 어느새 한 달이 다가왔죠. 일주일 전부터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 전날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이번엔 뭔가 좀 다르게 해볼까? 뭘? 거울을 놓으면 어때? 옆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도 보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거울? 그럼 더 많이 보이잖아. 그게 포인트야.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좀 더 솔직해지자.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거울을 놓으면 옆 침대가 더 잘 보일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죠. 어떤 느낌일까? 밤마다 상상하게 됐습니다. 민호에게도 물어봤어요. 여보, 수진이가 이번엔 거울을 놓자는데 어떻게 생각해?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괜찮으면 나도 좋아.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좋아. 해보자.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하기로 했어. 그래. 기대돼. 두 번째 만남 날이 왔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만큼 긴장되지 않았어요. 뭘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떨려? 응. 근데 나쁜 떨림은 아니야. 나도. 별장에 도착하니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한 게 보였어요. 립스틱도 새로 바른 것 같았고요. 어서 와. 준비 다 됐어. 2층 방으로 올라가자 한쪽 벽에 큰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만큼 컸어요. 우와. 민호가 감탄했어요. 진짜 설치했네. 수진이 웃었습니다. 거울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좀 더 솔직해지고 싶어서. 태준 씨도 거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거울로 보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네요. 이번엔 준비 시간도 짧았습니다. 모두 빨리 샤워를 마치고 각자의 침대로 갔어요. 어색함도 덜했죠. 민호가 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번엔 좀 더 편하게 하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됐어요. 이번엔 첫 번째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도 익숙해졌죠. 그런데 거울에 비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 침대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어요. 여보, 보여? 응, 나도. 민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숨소리가 빨라졌습니다. 거울을 통해 보이는 옆 침대의 움직임. 그게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수진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컸죠? 수진아. 태준 씨의 낮은 목소리.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민호가 저를 더 깊이 끌어안았어요. 그의 체온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나도 미치겠어.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 옆 침대의 모습,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현실과 반영이 하나가 됐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모든 게 끝났을 때 우리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오늘이 첫 번째보다 더 강렬했던 것 같아. 태준 씨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거울 때문인가 봐. 민호도 동의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익숙해지는 것 같아. 다음엔 뭘 해볼까?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수지는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일상에서도 네 명은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죠. 겉으로 보면 그냥 친한 부부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었죠. 그게 묘한 유대감을 만들었어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이 끝난 후 수진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이번엔 다른 데서 만나볼까?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앉아있던 네 명이 수진을 쳐다봤어요. 다른데? 별장만 계속 오니까 좀 지루하지 않아? 새로운 장소는 어때?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요? 호텔? 수진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특별한 곳. 며칠 후 수진이 보내온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러브호텔 주소였어요. 여기 테마룸이 있대. 우리 한번 가볼까? 민호에게 보여주자 그도 당황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어요. 러브호텔은 좀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호기심은 생기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온 거 뭐. 한번 해보자. 결국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만남 날 네 명이 강남 한복판의 러브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평일 낮이었지만 사람들이 꽤 있었죠. 젊은 커플들도 보이고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는 사람이 없나 확인했어요. 우리 진짜 대담해진 것 같아. 태준 씨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어쩌려고. 제가 속삭이자 수진이 웃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다 비슷한 목적이야. 아무도 신경 안 써. 호텔 직원의 안내로 올라간 스위트룸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둥근 침대, 화려한 조명, 그리고 천장에 거울까지. 벽면 전체가 거울이었어요. 와, 여기 진짜 대단하다. 민호가 감탄하며 둘러봤어요. 침대도 일반 침대와는 달랐죠. 물침대였습니다. 그치? 한번 경험해봐야지.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은 별장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 특유의 분위기가 우리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어요. 낯선 공간이라는 게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죠. 천장에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 침대와 우리 침대 모두 다 어디를 봐도 거울이었어요. 여보, 위에 우리 보여. 응. 신기하다. 물침대가 출렁거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또 다른 자극이었어요. 여섯 번째 만남을 지나 우리는 본래의 목적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성중독자처럼 미쳐가고 있었죠. 일곱 번째 만남은 더 대담했습니다. 수진이 찾아낸 곳은 주차장에 세운 캠핑카 아니었어요. 좁은 공간이 더 밀착되는 느낌이야. 태준 씨가 말했어요. 실제로 캠핑카 안은 좁았습니다. 두 침대가 거의 붙어 있을 정도였어요. 옆 침대의 움직임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죠. 여보, 너무 가까운데? 그게 포인트야. 수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집중해 주세요.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세요.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울에 비친 태준 씨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의식하지 못한 채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저쪽을 보고 있지? 민호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유독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소리를 낼 때마다 민호의 반응도 강해졌죠. 8번째 만남 후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는데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실수인 듯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보통은 각자 배우자 옆에 앉았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 미안. 자리 잘못 앉았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민호도 가만히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와 태준 씨도 마주 앉게 됐습니다. 태준 씨가 저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손이 스쳤어요. 저 물 좀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잔을 받을 때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오래 머물렀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건 뭐지? 그날 밤 침대에서 시작할 때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민호 쪽을 계속 쳐다봤어요. 민호도 그쪽을 의식하고 있었죠.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준 씨의 움직임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그의 목소리, 숨소리, 모든 게 제 귀에 더 크게 들렸죠. 여보, 제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응? 우리 이상해지는 것 같아. 민호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볼 수 있었죠. 나도 느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칸막이 너머로 수진과 태준 씨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격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서로를 안고 있으면서도 옆을 의식하고 있었죠. 모든 게 끝난 후 4명이 침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을 주고받았을 텐데 그날 밤은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태준 씨가 당신한테 관심 있는 것 같지 않아? 깜짝 놀랐어요. 손에 쥔 핸드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친절한 거지. 아니야. 눈빛이 달라. 나는 느껴. 민호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였을까요? 여보는 수진이한테 관심 없어? 제가 되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미안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달랐어요. 나도 그래. 태준 씨가 자꾸 신경 쓰여.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위험한 선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느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6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이에 처음과는 다른 위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처음의 순수한 호기심은 이제 다른 형태의 욕망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9번째 만남이 다가왔을 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번엔 진짜 특별한 데 가볼까? 또 어디? 비밀. 와서 봐. 수진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흥분되어 있었죠. 다음 만남 장소 주소를 받았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클럽이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클럽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입이 딱 벌어졌어요. 스와핑 클럽이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부부들이 서로 배우자를 교환하는 곳이었죠. 민호에게 보여주자 그도 깜짝 놀랐습니다. 핸드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어요. 뭐, 우리가 왜 여기에?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장소야? 너 정신 차려. 알았어? 놀랐지? 근데 우리가 하자는 거 아니야. 그냥 구경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지. 그래도 이건 너무. 한 번만. 호기심 안 생겨? 우리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그녀도 뭔가에 이끌리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미 궁금했던 거예요. 토요일 밤 4명이 그 클럽 앞에서 만났습니다. 건물 외관은 평범한 바 같았어요. 간판도 없었죠.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규칙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강요 금지, 동의 필수, 비밀 엄수. 우리가 정한 규칙과 비슷했죠. 직원의 설명을 듣는 내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고 음악이 흐르는 고급바 같은 분위기였어요. 사람들도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우리처럼 중년 부부들도 꽤 있었죠. 생각보다 평범하네. 태준 씨가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한쪽에서는 실제로 커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면서, 다른 쪽에는 소파 공간이 있었고 커튼으로 가려진 방들도 보였어요. 우리는 구석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와인을 시켰지만 아무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만 떨릴 뿐이었죠. 옆 테이블에 앉은 한 쌍의 부부가 보였습니다. 50대 정도 돼 보이는 부부였어요. 그들이 다른 테이블의 부부와 대화를 나누더니 함께 일어나 커튼 뒤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바꾸는 거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것 같아. 봐, 저기 저 커플도. 수진이 눈짓으로 가리켰어요. 실제로 또 다른 두 쌍의 부부가 함께 커튼 뒤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일상인 것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저 사람들 표정 봐.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커튼 쪽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했어요. 서로를 안고 웃으며 나왔죠.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태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우린 다르잖아. 우린 각자 배우자하고만 하는 거고. 민호가 빠르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그쪽을 향하고 있었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더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어떤 부분은 처음 만난 것 같았고 어떤 부분은 단골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바텐더가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아니요. 그냥 구경만. 수진이 대답했어요. 편하게 계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 처음엔 구경만 하시다가 나중에 참여하시거든요. 바텐더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참여한대. 태준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우린 아니잖아. 우린 그냥 보러만 온 거고. 제가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어요. 1시간 반쯤 있다가 우리는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땠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앞을 쳐다보며 충격적이었어. 태준 씨가 대답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근데 솔직히 조금 궁금하진 않았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수진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시작했을까?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각자 배우자하고만 하다가 점점 그러다가 결국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대로 별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죠. 침대에 누웠을 때 민호가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본 거 어땠어? 뭐가? 저 사람들, 배우자를 바꾸는 거 너무 자연스럽더라. 죄책감 같은 것도 없어 보이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우린 안 그러기로 했잖아. 그게 우리 규칙이고. 알아. 근데 궁금하지 않아?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우리보다 더 자유로워 보이던데.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았어요. 옆 침대에서 수진과 태준 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죠. 그들도 비슷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한 번만. 뭘? 상상만. 만약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한다면 어떨지. 미쳤어? 그건 안 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상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뭔가가 바뀌었어요. 우리 안에서 10번째 만남 때 모임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수진이 민호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거 드셔봐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민호의 입술을 스쳤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어요. 조금 더 오래 머물렀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와 태준 씨도 마주 앉게 됐습니다. 태준 씨가 저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지연 씨, 요즘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뭐 특별한 거 하세요?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름다우세요. 잔을 받을 때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태준 씨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쓰다듬었죠. 부드럽게, 천천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호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식사 후 거실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한두 잔만 마셨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수진이 와인병을 계속 따랐습니다. 이미 3병째였어요. 오늘은 좀 마시자. 분위기 좀 풀고. 우리 너무 긴장하고 사는 것 같아. 평소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그날은 예외였습니다. 모두 뭔가를 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소주와 와인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죠. 우리 만난 지 벌써 6달이네. 정말 빨랐어.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우리 많이 변했지? 민호도 웃었어요.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술이 한 잔, 2잔, 3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평소보다 스킨십도 많아졌어요. 수진이 민호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조금 오래. 손가락으로 그의 어깨 근육을 따라 쓰다듬었어요. 민호 씨, 요즘 운동해요? 어깨가 정말 단단한데. 만져보니까 근육이 느껴져요. 아, 네, 조금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을 조금 기울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였을까요? 태준 씨도 저에게 다가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까웠어요. 어깨가 닿을 정도였죠. 지연 씨, 향수 바꾸셨어요? 정말 좋은 향이네요. 무슨 향수세요? 네, 최근에 새로 샀어요. 잘 어울리세요. 지연 씨한테 딱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제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숨소리까지 느껴졌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자 모두 취기가 올랐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빛이 흐려졌어요. 이성이 흐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위로 올라갈까? 수진이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느릿하고 흐렸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수진이 비틀거렸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그녀를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해요. 민호 씨 손 따뜻하네요. 두 사람이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계단에서 그대로 멈춰섰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이 민호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핑계였지만 너무 오래 그대로 있었어요. 저도 비틀거렸습니다. 태준 씨가 제 허리를 잡았어요. 단단하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에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엉덩이 쪽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떨리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도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각자 침대로 갔을 텐데 그날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앉았어요.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해볼까? 수진이 말했습니다. 눈빛이 위험하게 반짝였어요. 뭐? 칸막이 치우는 거. 어때? 우리 이제 익숙하잖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민호가 먼저 말했어요. 그래도 되나요? 그럼 다 보이는데. 그게 포인트야. 우린 여전히 각자 배우자하고만 하는 거야. 단지 칸막이만 없애는 거지. 더 가깝게, 더 솔직하게. 태준 씨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숨이 거칠어진 게 보였어요. 당신 진심이야? 응. 우리 여기까지 왔어.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서로를 쳐다봤어요.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해보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명이 일어나 칸막이를 치웠습니다. 투명 칸막이를 옆으로 밀어냈어요. 이제 두 침대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보이는 거리였죠. 손만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자, 그럼. 수진이 한쪽 침대에 앉았습니다. 태준 씨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부부는 반대편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불이 꺼지고 시작됐습니다. 민호가 저를 끌어안았지만 제 눈은 자꾸 옆을 향했어요. 태준 씨와 수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칸막이가 없으니 모든 게 다 보였어요. 너무 생생하게.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꾸 옆으로 갔어요. 수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응? 나만 봐. 미안.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옆을 향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몸을 훑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준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탄탄한 몸, 움직이는 근육. 수진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솔직했어요. 전혀 참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죠. 수진아, 오늘 너무 좋아. 저도 모르게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땀 흘리는 모습, 표정, 모든 게. 민호의 손길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도 옆을 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쪽 보여? 응, 다 보여. 이상하게 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흥분되어 있었어요. 옆에서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수진과 태준 씨의 움직임이 격렬해졌습니다. 거의 절정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서로를 안고 있으면서도 계속 옆을 의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수진. 아니,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수진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네 사람 모두 얼어붙었어요. 우리가 방금 뭘 한 거지? 민호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충격과 죄책감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여보나.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옆 침대도 조용해졌습니다. 수진과 태준 씨도 우리 대화를 들었을 거예요. 칸막이를 치운 건 실수였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위험한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날 밤 모든 게 끝난 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농담도 나오지 않았어요. 각자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잠그기가 힘들었어요. 거실로 내려와서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우리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말하지 마. 제발. 저는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볼을 타고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어기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신체적으로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다음 만남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날 밤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저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호는 이미 나가고 없었고 저녁에 돌아와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죠. 식탁에 마주 앉아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여보, 반찬 좀.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솔직히 태준 씨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의 목소리, 눈빛, 손길.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수진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매일 전화나 문자가 왔는데 그 후로 일주일째 아무 연락이 없었죠. 열흘째 되던 날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다음 주 토요일 만남 어떻게 할까?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민호가 문자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가야겠지. 이대로 끝낼 순 없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할까? 모르겠어. 가서 생각하자. 그 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이 고문 같았어요. 토요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태준 씨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는 동안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민호의 손이 핸들을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하니 수진과 태준 씨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도 우리와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두운 얼굴, 피곤한 눈빛. 들어와.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4명 모두 소파 끝에 각자 떨어져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편하게 붙어 앉았을 텐데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난번 일 말이야.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넘을 뻔했어. 아니, 마음속으론 이미 넘었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진 씨 이름을 불렀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도 속으로 계속 민호 씨 이름을. 수진이 고백했습니다. 볼이 붉어졌어요. 민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우리 이거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규칙을 정했잖아요. 절대 배우자를 바꾸지 않는다고. 근데 우린 이미 마음속으로. 맞아요. 태준 씨가 동의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결국 선을 넘을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 알잖아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근데 나는 그만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태준이보다 민호 씨 생각이 더 많이 나. 밤마다 생각해. 미칠 것 같아.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수진 씨, 미안해요, 민호 씨. 근데 사실이잖아요. 당신도 나 생각하죠?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연 씨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생각하셨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 생각했어요. 많이요? 네, 많이요.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한 달 쉬는 게 어때요? 서로 떨어져서 생각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좋겠어요. 민호가 동의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각자 생각 좀 해보는 거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우리는 식사도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각자 차를 타고 돌아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긴 한 달이었어요. 수진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약속했으니까요. 민호와의 관계도 더 나빠졌습니다. 대화가 완전히 끊겼어요. 한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죠. 하지만 밤마다 저는 태준 씨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 부드러운 눈빛, 따뜻한 손길, 민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설렘이었어요. 다시 토요일이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별장으로 향했어요. 별장에 도착하니 수진과 태준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두 사람도 한 달 동안 많이 지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살이 빠졌고 태준 씨는 수염을 기른 채였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어땠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힘들었어. 계속 생각했어. 제가 대답했어요. 뭘? 태준 씨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태준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요, 지연 씨. 한 달 내내 생각했어요. 민호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저도 수진 씨 생각했어요. 매일. 우리 진짜 망한 거네. 태준 씨가 테이블 위에 술병을 꺼냈어요. 오늘은 좀 마시죠. 그래야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소주, 와인, 위스키 섞어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점점 취기가 올랐습니다. 수진이 민호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호 씨, 솔직히 말해요. 나 원하죠? 민호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뜨거웠어요. 네, 원해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 씨, 저는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요. 원해요. 술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성이 흐려졌어요. 우리 그냥 한 번만 해볼까? 수진이 말했습니다. 규칙 깨는 거, 딱 한 번만. 그러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아.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도 궁금해. 솔직히, 술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위로 올라가자.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에서 태준 씨가 제 허리를 잡았어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두 개의 침대가 여전히 나란히 놓여 있었죠.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근데 나 오늘 민호 씨랑 하고 싶어.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거구나. 태준 씨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괜찮으시면 제 아내랑, 저는 지연 씨랑.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지연 씨는?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그렇게 우리는 규칙을 깼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한쪽 침대로 갔습니다. 저와 태준 씨는 반대편 침대로. 불이 꺼졌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민호가 아닌 다른 남자의 품이었어요. 체격이 달랐어요. 더 넓은 어깨, 더 단단한 가슴. 지연 씨, 떨고 계세요. 무서워요. 천천히 할게요.
그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호보다 손이 컸어요. 부드럽게 제 뺨을 쓰다듬었죠. 옆에서 민호와 수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정말 괜찮아요? 네, 민호 씨. 전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었죠. 태준 씨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볼 목으로 내려왔죠. 지연 씨, 향기가 좋으세요. 감사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호는 항상 서둘렀는데 태준 씨는 달랐어요.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태준 씨의 손길이 제 피부를 더듬었어요. 아름다우세요. 민호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옆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피부가 정말 부드럽네요. 민호 씨 손이 따뜻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도 태준 씨와 함께 했습니다. 태준 씨, 네, 지연 씨. 이상해요. 저도 그래요. 그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제 몸의 곳곳을 만졌어요. 민호가 한 번도 만져주지 않았던 곳들까지. 여기 좋아하세요? 네, 거기. 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옆에서는 민호와 수진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었어요. 민호 씨, 좋아요. 수진 씨도요.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신음소리도.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족시키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태준 씨가 제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연 씨,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민호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크기도, 각도도, 리듬도. 아, 소리가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계속해요.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민호는 항상 빨리 끝냈는데 태준 씨는 달랐어요. 지연 씨, 너무 좋아요. 저도요. 옆에서 민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이거 너무. 저도 민호 씨, 정말 좋아요. 네 사람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음, 숨소리, 침대 소리. 태준 씨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더 깊이, 더 강하게. 지연 씨, 나올 것 같아요. 저도요. 옆에서 수진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민호 씨. 민호도 거친 신음을 냈어요. 수진 씨.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태준 씨. 태준 씨도 제 안에서 모든 걸 쏟아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몸, 거친 숨소리. 우리가 뭘 한 거지?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성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어. 태준 씨도 일어나 앉았습니다. 민호가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잠그지 못했어요. 저도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각자 짐을 챙겨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에서 수진이 저를 붙잡았어요. 지연아,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와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태준 씨의 흔적을 씻어냈어요. 하지만 기억은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지연아, 우리 한 달 동안 연락하지 말자. 미안해. 저도 답장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우리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옥 같은 한 달이었어요. 민호와 저는 말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를 피했어요. 아침엔 제가 먼저 일어나 나가고 저녁엔 민호가 늦게 들어왔죠. 밤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태준 씨의 손길, 민호와 수진의 소리.
모든 게 생생했어요.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이 그립기도 했어요. 태준 씨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민호와 마주쳤습니다. 둘 다 놀라서 멈춰 섰어요. 여보, 응. 오랜만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뭘?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너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안 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당신은? 나도 모르겠어. 그날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어요. 한 달 만이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순간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려다가 수진이 먼저 다가왔어요. 지연아, 수진아, 어떻게 지내? 그냥, 너는? 나도 그냥.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트 안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커피 한잔 할래? 얘기 좀 하자.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나 태준이랑 한 달 내내 거의 말도 안 하고 지냈어. 우리도 심각하게 이혼까지 생각했어. 아직도 생각 중이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도 그래. 민호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 이혼할 거냐고.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민호 씨를.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나도 태준 씨 생각했어. 많이? 응, 많이. 거의 매일.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정말 망한 거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야. 맞아.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솔직히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지연아, 그날 민호 씨랑 어땠어? 솔직하게 말해줘. 수진이 물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좋았어. 민호가 나한테 해준 적 없는 것들을 태준 씨가 해줬어. 부드럽게 대해줬고, 칭찬도 해줬고, 민호 씨도 나한테 그랬어. 오랜만에 여자로 대접받는 느낌이었어.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문제였던 걸까? 제가 물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문제였던 걸까?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우리 네 명 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와 태준 씨가 들어왔어요. 네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놀라며 말했어요. 당신도 여기. 태준 씨도 수진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어. 너희는? 수진이 물었어요. 회사 근처라. 퇴직 관련 서류 처리하러 갔다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앉을래요?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와 수진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으세요. 네 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날 이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도요. 태준 씨가 대답했어요. 아내랑 거의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우리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모두 동의했습니다. 전 솔직히 후회돼요.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날 일이 규칙을 깬 게 저도요. 민호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솔직히 또 하고 싶기도 해요.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후회는 되는데 또 생각나요. 그날이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근데 그게 더 힘들어. 후회하면서도 또 원하니까.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계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끝내기도 힘들고,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봤어요. 처음엔 그저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잖아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잖아요. 남편이랑 사이도 좋아지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맞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극 자체가 목적이 됐어. 서로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태준 씨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욕심을 부린 거죠.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손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당신을 여자로 대접하지 않았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당신한테 무관심했어. 태준 씨도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미안해. 나도 당신 무시했어. 네 사람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 아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저도요. 태준 씨도 동의했습니다. 전 수진이한테 집중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 아닌.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네 명은 친구로 지내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 모임은 끝내고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친구로.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민호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선을 넘었고 그 결과를 봤잖아요. 거의 다 잃을 뻔했어요.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대신 솔직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서로에게. 맞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부부끼리 제대로 해봐요. 상대방을 진짜 배려하면서.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했습니다. 서로에게 사과하고 이해하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다음 주 토요일에 별장에서 만나요. 제대로 작별하는 거예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모두 동의했어요. 카페를 나와 헤어질 때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집 가서 얘기 좀 더 하자. 그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진짜로.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미안해. 앞으론 잘할게. 당신한테 집중할게. 나도. 더 이상 다른 사람 생각 안 할게.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호가 저를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 이번엔 제대로.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느꼈습니다. 태준 씨와는 달랐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고 제가 사랑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민호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고 더 배려했어요.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좋아? 응, 좋아. 여기는? 거기도 좋아. 천천히 서로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론 이렇게 하자. 서로 물어보고 배려하고. 그래. 그동안 우리 너무 무관심했어. 맞아.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민호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진짜로.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마지막으로 별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진짜 마지막 만남.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후회는 있었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를 더 솔직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거를 묻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후회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마지막으로 별장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2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식사를 준비했죠. 수진이 정성껏 요리를 했고 저도 디저트를 만들어 갔어요. 남자들은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평범한 친구들처럼. 우리 건배할까요? 태준 씨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뭐해? 민호가 물었어요. 우리 우정에, 그리고 각자의 새로운 시작에.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마지막 건배였어요. 식사를 하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얼마나 떨었는지. 손에 땀이 났었잖아. 맞아요. 저 심장 터질 뻔했어요. 태준 씨도 웃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저 부부관계 회복하고 싶어서였으니까.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길을 잃었죠. 자극에 중독됐고. 맞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있어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뭐가 중요한지.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웃었고, 많이 울었어. 거의 다 잃을 뻔했지만. 근데 결국 찾았잖아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태준 씨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도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끝내는 거 맞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끝내는 거예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계속하는 거죠? 수진이 확인했어요. 물론이죠. 평범한 친구로. 가끔 밥 먹고 영화 보고.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이 별장, 우리 추억이 많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안 올 거 생각하니까 아쉽다. 수진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죠. 다른 방식으로.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각자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 할까 생각 중이에요. 민호가 말했어요. 좋네요. 우리가 자주 놀러 갈게요. 태준 씨가 웃었습니다. 저희는 여행 좀 다니려고요. 미뤄왔던 것들. 수진이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었어요. 현관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수진이 저를 꽉 안았어요. 지연아, 고마워. 평생 친구하자. 그래. 평생. 민호와 태준 씨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 건강하세요. 태준 씨도요. 연락하고 지내요. 각자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별장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해낼 거야. 사랑해. 나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저는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동네에 있는 아담한 카페였죠. 이름은 우리로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카페 문을 열고 저녁엔 함께 닫았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고 이야기를 나눴죠. 민호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제게 커피를 내려주고 오늘도 예쁘다고 말해줬어요. 작은 것들을 챙겨줬죠. 저도 달라졌습니다.
민호에게 더 관심을 갖고 물어봤어요. 오늘 어땠어? 힘든 거 없어? 서로를 배려하게 됐습니다. 가끔 수진 부부가 놀러 왔어요. 평범한 손님처럼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지연아, 카페 대박이네. 그래, 고마워. 너희 부부 보기 좋다. 진짜 신혼 같아.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도 그래. 표정이 밝아졌어. 정말이었습니다. 4명 모두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민호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1년 전 생각나? 응, 생각나지. 후회해? 민호가 물었습니다. 글쎄, 복잡해. 그때 우리 정말 위험했잖아. 거의 다 잃을 뻔했어. 맞아. 근데 동시에 그게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예전처럼 살고 있었을 거야. 그것도 맞는 말이야.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그 경험을 통해 배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었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맞아. 소통하고 배려하면 됐는데 우린 그걸 안 했던 거지. 이제는 하잖아. 매일. 그래. 고마워, 여보. 나도 고마워.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금기를 넘었습니다. 위험한 선을 넘었고 대가를 치렀어요. 거의 모든 걸 잃을 뻔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자극은 일시적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영원하다는 것을, 새로운 것을 찾을 필요 없었어요.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하면 됐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60이 넘어도 우리에겐 욕망이 있고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단지 그 사랑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보세요. 얼마나 오래 손을 잡지 않았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혹시 저처럼 메말랐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